한 가지 더 꼭 짚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가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환 누에연구소의 이주환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누에들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요? 뽕잎을 얼마나 줘야 돼요? 언제 고치를 짓나요? 병든 건가? 잠든 건가요? 탈피를 한 건가? 몇 년인? 하이농장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톡톡으로 사진과 함께 문의를 주시면 가장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 DM, 메일도 좋고요. 항상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사진만 봐도 몇 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잘 보이는 접사를 찍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누에의 명별로 각 온도와 습도에 맞춰 사육하였을 때 크는 기간, 탈피할 때의 모습, 탈피한 후의 모습, 그리고 령별로 크기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조금 심도 깊은 내용이니까 메모 같은 걸 해주시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령입니다. 사육 온도가 28도에서 29도, 아주 높은 온도죠. 습도가 80% 이상으로 키워주시면 가장 최적의 환경입니다. 일령입니다. 27도에서 28도, 습도는 70%에서 80%, 3년 같은 경우에는 사육 온도가 26도에서 27도, 그리고 습도는 60%에서 70%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봐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1년부터 3년까지 오는데 각 온도는 1도씩 내려왔고 습도는 10%씩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령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몇 퍼센트와 몇 도일까요? 26도에서 27도, 그리고 습도는 60% 내외입니다. 마지막으로 5령입니다. 사육 온도가 24도에서 25도, 습도는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5령일 때는 누에가 뽕잎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이기도 하고 똥을 가장 많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5령을 키울 때는 낮은 습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령부터 5령까지 사육 온도와 습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 온도와 습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 가장 적정한 평균 온도는 25도 내외, 습도는 50% 내외입니다. 습도가 높아야 하는 이유는 어릴 때에는 뽕잎을 먹는 턱이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뽕잎의 습도를 최대한 유지해주고 누에가 언제 어디서나 뽕잎을 봤을 때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야 누에가 뽕잎을 잘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도를 가정에서 조금 낮게 유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조금 더 자주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주던 밥을 습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4번, 5번 나눠서 주시면 빠르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럼 1령부터 5령까지 각각의 누에들이 최적의 온도와 습도에서 자랐을 때 며칠의 기간 동안 자라고 탈피를 위해서 잠을 자는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령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뽕잎을 먹습니다. 1령이라 함은 알에서 깨어난 그날로부터 72시간 동안 뽕잎을 계속해서 먹고 쉬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29도 80%의 환경에서 3일 동안 뽕잎을 먹으면 그 다음 2령을 되기 위해서 잠을 잘 준비, 즉 탈피를 할 준비를 하는데요. 하루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40시간 내외 정도 탈피할 준비를 하고 탈피를 끝냅니다. 그리고 2령 같은 경우에는 28도 내외에서 사육하고 80% 내외 습도에서 사육을 하면 이틀, 2일 정도 뽕잎을 먹고 하루 24시간 동안 탈피할 준비를 하고 탈피를 완료합니다. 잘 들으시고 잘 적으셔야 합니다. 3년 같은 경우에는 3일, 1년과 똑같이 3일 동안 밥을 먹습니다. 뽕잎을 계속해서 먹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 사육 온도 27도 내외에서 잘 키워주면 3일 동안 밥을 먹고 마찬가지로 하루 반나절 또는 이틀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탈피할 준비를 하고 탈피를 완료합니다. 4령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밥을 계속해서 먹고 이틀에서 이틀 반나절 동안 탈피를 할 준비를 하고 탈피를 완료합니다. 마지막 5령입니다. 5령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7일, 길면 8일까지도 뽕잎을 먹습니다. 고치를 짓고 번데기로 완전 변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키우는 일령이 3일 동안 밥을 먹었는데도 잠을 안 자요. 왜 그럴까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먹는 기간과 잠을 자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누에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맞춰주는 온도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거나 낮아지는데요. 가정에서 25도 내외를 지킨다면 1령, 2령, 3령, 4령이 각각 이틀에서 길면 3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점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령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하면 구석이나 천장이나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치를 지을 때는 이 친구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거기다가 구석으로 가고 위로 가고 어떤 공간을 자꾸 찾아가는 이유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뽕잎 주변에만 있다가. 그 이유는 고치가 어떤 형태일까요? 원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수학이 나오는데요.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점 또는 이제 면이 필요하죠. 최소한 3개의 점이나 면이 있어야만 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면이 많은 공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뚜껑이나 모서리나 아니면은 누에고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자기가 알아서 더듬어서 찾아가서 거기다가 고치를 짓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오령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한 후에 최소 3일 이상이 지나야 번데기로 완료가 됩니다. 번데기 상태에서는 24도에 10에서 12일 동안 보관하시면 나방으로 우화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데기를 보관하는 온도가 22도였다, 20도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방으로 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하는 동안 누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누에는 항상 저희가 박람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뽕잎 외에는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누에가 이 옷에 붙어서 가만히 있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곤충입니다. 뚜껑을 열어놔도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항상 건조하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큰 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령이 자고 있습니다. 사령. 요 앞에 요 부분이 이제 사령 때 쓰던 머리 껍질 탈피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약간 어두운 회색빛의 빛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돋보기로 정말 확대해서 잘 살펴보면 이 친구가 이제 오령 친구인데 요 머리가 새로 나올 머리가 요 뒤에 여기 사령 피부 속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피각 껍질이 벗겨지면서 식도가 위로 음식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장 운동하듯이 이렇게 뒷발을 지금 보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뽕잎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시켜서 앞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뚫고 나오면 여기 하나 있네요. 이런 탈피 껍질이 나옵니다. 제가 손바닥에 펼쳐볼게요. 여기가 꼬리 부분,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껍질이 보통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나면 쪼그라들어서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좀 크게 길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도 탈피각입니다. 탈피각. 금방 탈피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왜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할 때 물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미끌미끌하게 잘 탈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가 조금 노랗다. 그런데 이제 밥을 잘 먹고 잘 크게 되면 이렇게 체내에 뽕잎이 가득 차면서 하얗고 또는 약간 녹색빛을 띠는 건강한 누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령 누에들입니다. 자, 오령 누에들 바닥에 보시면 똥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키워보시면 뭐 2-3마리만 키워도 똥을 엄청 많이 쌀 텐데요. 또 다른 누에들 보면 자리가 항상 이렇게 축축하지 않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생각보다 뽕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많이 덮일 정도로 주어야만 이제 누에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한 150마리 정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정도 뽕잎이면 한 1시간 반 정도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2시간 정도 뒤에 뽕잎을 주러 다시 와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일령이 탈피를 완료한 모습인데요. 상당히 많은 일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형이 탈피하고 난 후에 이 자리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껍게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높이가 아주 얇습니다. 밑에도 살짝 들어볼까요? 그죠? 크게 뭐 뽕잎이 많이 차여 있거나 여기 곰팡이가 피지 않았어요. 잘 때는 이렇게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상을 누에 사육을 희망하는 여러 고객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에가 어떤 사육 환경에서 잘 자라고 며칠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일령부터 나방까지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뽕잎입니다. 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뽕잎이 가장 중요합니다. 뽕잎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뽕잎을 작게 먹이다 보면 잘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왜 그런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뽕잎을 얼마나 주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될 시기에 제대로 먹지 못하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충제 F킬러를 뿌려서 죽거나 뭐 외부 환경 요인 향수나 뭐 손에 바른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는 항상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제 몸속에도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제가 밤샘으로 일을 하고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이때다 싶어서 발병하게 되고, 그럴 때 피로가 몰려 있을 때 감기나 뭐 장염이나 다양한 이런 외부적인 세균에 대한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뽕잎이 바깥에 밭에서 자라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농약은 없더라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항상 뽕잎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누에들은 그 뽕잎을 먹으면 잎 뒤편에 있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을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오령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10,000배가 자라는데 사람으로 치면 100년이 한 달에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끼니를 거르게 되면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에가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루쯤 밥을 한 끼를 저녁에 줄 걸 6시에 줄 걸 11시에 줬다. 저녁에 줬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못 먹으면 이 친구들은 체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내가 나가면은 제때제때 밥을 못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좀 높더라도 뽕잎이 조금 낭비되더라도 밥을 충분히 많이 주셔야 돼요. 뽕잎이 아깝다고 또는 말라버리면 버려야 되니까 적당하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주실 수 있지만 제가 많은 사진들을 받아봤을 땐 전혀 적당하지 않았어요. 누에가 한참 더 먹어야 되는데 한참 부족한 뽕잎을 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 고객님들께서 주로 누에가 병이 걸렸다라고 이제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설명을 잘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 하시고 이제 뽕잎을 많이 주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누에를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뽕잎을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까 그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아까 뽕잎 여기 더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1시간 반 정도 뒤에 오면 이 뽕잎이 없어질 거라고 했죠. 지금 촬영을 하면서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뽕잎이 없어서 못 먹는 누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촬영이 끝나면 다시 또 뽕잎을 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만큼 뽕잎을 먹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령부터 5령까지 한 마리의 누에가 크는 동안 최소 얼마 이상의 뽕잎을 먹어야 되는지 인터넷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먼저 1령입니다. 1령 같은 경우에는 약 1g 내외의 뽕잎을 충분히 먹어주면 2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실 1g보다 더 적은 양의 뽕잎을 먹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케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는 양이 1g이 아닙니다. 먹는 양이 0.5에서 1g 정도를 충분히 먹어줘야 2령이 됩니다. 2령 같은 경우에도 1.5g에서 2g 정도를 먹으면
3령이 될 수 있고요. 3령은 워낙 대량으로 사육하고 그램 수를 냈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3g에서 4g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g, 최소 3g에서 4g 정도를 먹으면 4령이 되고 4령은 최소 7g에서 10g 정도는 먹어야 5령이 될 수 있고요. 5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 20g에서 기본 한 30g 정도는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중간에 하나 덧붙이자면 1, 2, 3, 4령 때 얼마나 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럼 30g을 먹이려면 그 다음 령의 뽕잎 들어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안 먹는 뽕, 말라서 버리는 뽕 계산하면 한 35g에서 40g 정도의 뽕잎은 필요합니다. 이게 한 마리의 누에가 먹는 뽕잎 양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한 40g 내외의 뽕잎으로 한 마리가 1령에서부터 고치를 지을 때까지 누에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뽕잎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초보분들은 뽕잎을 낭비하는, 그러니까는 누에가 못 먹고 버려지게 되는 뽕잎이 많기 때문에 50g 정도로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충분히 누에를 먹이면서 키우시면 건강하고 튼튼한 고치를 잘 짓는 이런 통통한 누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령은 1g, 2령은 2g, 3령은 3g, 4령은 7g에서 10g, 5령은 20g에서 30g 정도의 뽕잎을 먹어야만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됩니다. 5령 때 특히 제대로 먹지 못하면 고치는 짓지만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안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오니 누에에게 뽕잎을 충분히 잘 먹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장이나 네이버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꼭 짚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누에를 키울 때는 절대로 물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뽕잎에 있는 수액, 수분 그 자체만으로 누에가 수분 섭취를 하기 때문에 누에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뽕잎에 물을 뿌려주는 행위는 누에가 오히려 더 세균 감염에 노출되고 쉽게 병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절대 물을 뿌려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누에 사육의 심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육에 있어서 이 정도 정보를 외우고 누에를 키운다면 전혀 문제없이 누에를 건강하게 고치, 번데기, 나방까지 키우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주환 누에 연구소는 생물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